장길산 식서입니다. 조선시대엔 역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선 굶어 죽는 백성들을 위해 가나 앞에 소철 내어 걸고 소립과 쌀가루가 섞인 죽을 나눠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나라가 워낙 가난했으니까요. 그나마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떼어먹고 굶주린 민중에게 돌아오는 양은 형편없었죠. 그 와중에도 부자들은 광 속에 양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대문을 굳게 잠그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병까지 두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예를 익힌 사병들은 주인 가족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눠 달라고 구걸하는 백성을 때리고 가두기까지 했으니까요. 흉년에 역병까지 돌자 백성들은 죽지 않기 위해 발부둥을 치며 동헌 근방에서 노숙까지 해가며 죽 한두 사발을 얻어 가족들과 나눠 먹는데요. 양식이 없으면 산에서 나물이라도 캐어 먹지 않은 건 하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이미 산천엔 쑥이니 명아주, 비듬, 송하도 씨가 마른 상태였지요. 하도 캐어가니 미처 자랄 틈이 없는 것이죠. 이 판국에 할빈당이 나타나 부자들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니 백성들은 한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열광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양에서는 지금의 서울이죠. 살주개니 금개니 하며 신출기몰한 존재들이 나와 양반들의 행포에 저항을 합니다. 오랜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아왔던 노비들, 소나 닭처럼 짓밟히며 살아왔던 천민들은 금계 혹은 살주계의 대원으로 가담하여 활약을 하는데요. 그들은 같은 계원이다라는 표시로 등에다 불로지진 흉터를 만들어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사라져서 부자나 양반을 징치하는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묘옥의 옛날 상전 사당패의 우두머리 고달건 까마귀란 별명의 꼭짓단, 묘옥의 남편이 된 이도장, 산진이라는 젊은 총각, 정원태, 모신, 홍서방 등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우글대는 이 개들이 부상하자 민심은 나날이 흉흉해집니다. 이때 나타난 포도종사관 최형기는 그들을 잡는 사람으로 크게 이름이 나는데요. 지능이나 계략에 뛰어날 뿐 아니라 무예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최형기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살아나 훗날엔 토포장 만호가 되어 장길산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건 훗날의 일이고 살주개니 금개니 개원이 되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 그중엔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개천이라는 숙수는 요리하러 부잣집에 불려다니다가 억울하게 죽은 케이스인데요. 노총각인 그는 음담패스라는 하인놈들 속에 끼었다가 양반의 업문이 쇠도 녹일 만하고 감칠맛이 있다는데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자 이놈이 미쳤냐, 어디 감히 쌍놈이 양반을 능멸해. 하인놈들이 대거리를 하다가 사랑에 달려가 주인 양반에게 고해버리지요. 그렇잖아도 도성이 시끌시끌 야단법석인데 양반 욕보이는 말을 덮어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싶었던 주인은 바로 최형기에게로 개천을 넘기는데요. 등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는 개천이 그저 농짓거리를 한 게 불가하다는 걸 안 최형기는 태형이나 몇 대 치고 내보내려 했지요. 그는 그다지 경우가 없는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포청의 우두머리인 이인아는 그렇게 풀어주다간 양반들의 원성을 사게 된다며 뒤따라간 자객을 시켜 개천을 죽여버립니다. 당시의 민중들에게 공평한 재판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 위에 양반이 있었고 벼슬이 있었던 세상인 것이죠. 갑자년에 시작된 흉년은 이듬해인 을충년까지 계속되고 항해도에는 연병까지 장궐합니다. 흉년과 역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주상이 장시성을 가진 궁녀를 가까이하며 실득한 탓이라고 떠들어대고 각처에서는 포교와 군사들이 살해당하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전국은 빠져듭니다. 이 와중에 장길산이 이끄는 농림당까지 설쳐대니 관에서는 손을 대기조차 어려운 혼돈이 이어지죠. 농림당이 부자의 재물을 털어다가 죽어가는 백성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데 역부족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배고픔과 한란에 지친 백성들은 유랑민이 되어 산 근방에다 움집을 만들어 끼리끼리 산적대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됩니다. 관에서는 이런 좀도둑들을 끌고 와서 저자거리에서 처형을 시키는 등 임시방편이 이어집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숙종 임금에게도 이런 일들이 알려지고 장길산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장길산의 농림당이 의인화되니 예산일이 아닌 것이지요. 장가성을 가진 자가 이끄는 도적대가 어적으로 불린다 하고 워낙 신출기몰해서 강가에서도 이미 두 손을 놓고 잡을 엄두를 못 낸다지 이런 대형무도한 자를 그대로 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역적이 아니냐. 노발대발한 숙종은 당시에 강골로 이름난 신여비에게 황해도 감찰사란 직책을 주어 파견을 보냅니다.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신엽은 살주개니 금개니 하는 것들을 잡아들여 이름을 날렸던 최형기를 수소문합니다. 뒤에 당시 큰 줄이 없었던 최형기는 출세도 못한 채 포도청과는 연을 끊고 상인이 되어 치부의 여념이 없었는데요. 워낙 머리가 뛰어난 자라 돈은 많이 모았지요. 그러나 권력에 대한 야심이 남아있었던 그는 옳다구나 신엽을 따라서 해주로 내려갑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신복 두 사람을 데리고 온갖 특혜를 요구하며 내려간 그는 워낙 두뇌가 치밀하고 전쟁에 능한다여서 나름대로의 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농림당 장길산을 토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9월산을 무대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과시하는 장길산의 수하엔 마감동과 병가, 강선홍, 우대용과 김흥복, 오망성과 오만석과 강말덕, 김기 등 기라성 같은 장사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일단 관에서 일어나 대대적인 토벌을 시작하는 데야 감당이 어렵죠. 아무리 시시하고 썩어 빠져도 주상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토벌대가 아닌가요. 최영기는 정보에도 능통한 자로 장길산을 에워싼 주변부터 하나씩 토벌해 가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장길산이 자신의 양부모 강대패들을 옮겨 살게 한 탑동을 무자비하게 강타하는 최형기. 양부 장충도 살육당하고 양모는 행방불명, 동네는 불에 타고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처참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월정사의 원주성 옥여는 난리가 났다는 소문에 아침 공양이고 뭐고 혼이 달아납니다. 옥여와 풍열스님은 칠성암에 놔뒀던 병기를 꺼내와 성녀들에게 무장을 시키지요. 원래 9월산 월정사란 곳은 무예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호란 때에도 평안도 지방까지 나아가 청군을 괴롭힌 성녀들로 호가 나 있습니다. 절과 불상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모두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형기가 절에 난입하는 것을 막고 댄모기골로 안내를 하게 만듭니다. 이 와중에 최형기의 계략을 진작에 간파한 거상 박대근은 비밀리에 장길산에게 관의 토벌 계획을 알리게 되지요. 장길산이 자비령으로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9월산 남쪽 골짜기 댄모기골에선 무시무시한 전운이 감돌고 포수와 궁수를 앞세우며 엄청난 군사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방포와 화살이 날아오고 그동안 무예를 익히고 또 익혀 조선팔도 최고의 검객으로 통하는 마감동과 그의 친아우나 다 진배 없는 장사 오만석 그리고 최형기 사이엔 무시무시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최형기는 수많은 군사 그 중에서도 잘 훈련된 그 군사들과 대우를 짜며 포도대장 백석과 지방의 유사가의 아들이며 또 검객인 유수룡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곧 후속편을 올리겠습니다.